네, 두 번째 시간은 그 캔디데이트 스터디 가이드를 가지고 이제 내용을 볼 건데요. 사실 여기는 우리가 이제 공부해야 되는 이제 내용들이 쭉 있어가지고 사실 이 스터디 가이드는 다 안 볼 거고 앞부분 중심으로 이제 볼 거거든요. 스터디 가이드는 일단은 저기 표지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첫 번째 FDP 프로그램 온라인 리퀘어먼트라고가 있어요. 이게 이제 뭐냐면 FDP 차터 홀더가 되려면 자격 시험을 패스를 해야 되고 그리고 온라인 강의를 이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온라인 강의 이수를 이제 어떤 식으로 하는지를 제가 이제 유인물을 드렸거든요. 이제 그 유인물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할 건데 사실 이거를 시연을 하는 게 가장 베스트이긴 한데 여기가 지난번에 보셨다시피 이렇게 PPT를 띄워가지고 하는 게 그닥 이렇게 좋지 않더라고요. 그 집중도도 잘 안 되고 이게 여기 화면을 띄우다 보니까 잘 그래서 제가 요거는 자료를 그냥 만들었으니까 혹시나 이거 보시면서 하다가 모르겠으면 저한테 개별적으로 연락 주셔도 될 것 같고 아니면 여기 오셔가지고 물어보셔도 될 것 같고요. 제가 만든 자료를 잠깐 보시면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차트 홀더가 되기 위해서는 시험 패스랑 온라인 과정 이수를 해야 되고 온라인 과정 이수는 시험 보기 이전에 해도 되고 시험 보고 해도 되고 최종 합격이 된 이후에 해도 돼요. 그거는 거기서 이제 요청을 막 하거든요. 시험 합격자가 나오면 이제 차트 홀더 발급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반드시 해라 이제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근데 우리는 이제 그 전에 하는 게 좋고 그래서 제가 권장드리는 거는 내가 좀 이번 FDP 코스를 하면서 좀 파이썬이나 R 공부를 좀 해보겠다 라고 하시면 처음부터 이수하시는 게 좋고 왜냐하면 여기가 이제 그리고 회사에서 어떤 랭귀지를 쓰고 계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사실 파이썬이 요즘 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한테 이제 어떻게 보면 필수 랭귀지가 되다 보니까 저는 이제 파이썬을 수강하시는 걸 여기다가 썼고 혹시나 나는 회사에서 R 써가지고 난 R 써야겠다고 하시면 이거랑 동일한 방식으로 R 관련된 과목을 수강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파이썬이 처음이시면 뭐 이번 기회에 한번 배워보는 거죠 뭐. 그래서 이 온라인 과정 이수 소요 시간은 대략 8시간에서 10시간 정도 소요된다. 물론 이제 개인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되게 빨리 하시는 파이썬 잘 하시는 분들은 그냥 뭐 강의도 볼 필요도 없고 그냥 실습만 짜다닥 해가지고 그냥 하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 과정을 설명을 드릴 거고 이 FDP 협회에서 그러니까 3개 업체랑 제휴를 맺어놨어요. 그 데이터 캠프, 데이터 캐스트, 메티스라는 데가 있는데 그 3개 중에서 이제 우리 선택을 해가지고 그 온라인 강의를 듣는 거고 그 다음에 파이썬이랑 R 본인이 원하는 것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2개의 클래스를 들으면 돼요. 그 2개의 클래스가 하나는 인트로덕션이고 하나는 인터미디에이트고 그래서 여기 지금 그림이 잘 보일지 안 보일지 모르겠지만 첫 번째 요 이제 밑에 있는 그림에서 데이터 캠프 파이썬 트랙 이게 있고 그다음에 그 옆에 데이터 캠프 R 트랙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이 둘 중에 하나만 고르면 되는 거고 둘 다 들을 필요 없고요. 하나만 듣고 어떤 걸 듣느냐? 예를 들면 데이터 캠프 파이썬 트랙이면 1. Introduction to Python을 들으면 되고 그 밑에 이제 링크가 달려 있고요. 그래서 그 링크를 눌러가지고 그 사이트 들어가서 들으면 돼요. 근데 회원가입을 먼저 해야 돼요. 2번 Intermediate Python for Data Science 요걸 이제 밑에 있는 링크 걸어서 요 2개를 들으면 돼요. 마찬가지로 다른 사이트 가셔서 이제 하실 거면 다른 사이트 가셔서 똑같은 방식으로 하시면 되고 저는 근데 데이터 캠프를 저는 2018년도인가 알았어요. 제 개인적으로.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그때는 회사 생활 하고 있었고 저도 이제 옛날에는 저도 뭐 프로그래밍을 저는 자바를 좀 했었는데 대학 때 근데 파이썬이 뭐 핫하다고 하니까 저도 이제 회사 다닐 때 혼자 해보겠다고 요 이제 사이트를 제가 이제 애뉴얼 그 피를 내가면서 들었었거든요. 근데 지금 사실 저는 지금 이제 인공지능 박사하고 있는데 저도 파이썬 엄청 많이 하거든요. 아까도 파이썬 하다 왔는데 지금 와서 돌아보니까 커리큘럼이 진짜 괜찮았던 것 같아. 그 데이터 캠프가. 근데 그때는 제가 이제 워낙 저도 이제 급하고 이게 통상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좀 많이 아는 사람이 보면 이게 좋은지 안 좋은지 판단이 돼. 근데 그냥 생짜 처음 하는 사람은 그게 좋은지 안 좋은지도 모르고 내가 편하면 좋은 거고 안 편하면 안 좋은 거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제 조금 일정 수준 경지에 올라오다 보니까 여기 클래스도 괜찮아요. 이제 근데 여기에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러니까 얘네 패턴이 어떠냐면 이제 뒤에 있는데 뒤에 먼저 할까요? 그 3쪽에 보면 3쪽 이게 얘네 온라인 코스가 이렇게 숏 강의가 나와요. 여기 지금 그 털 많은 친구가 이 강의를 진행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진행을 하고 한 10분에서 20분가량 이제 강의를 하면 그 사람이 한 거를 이제 그 다음에 바로 우리 실습을 한단 말이야. 그럼 이제 어떤 부작용이 있냐면 그 당시 할 때는 알아. 왜냐면 바로 우리가 이제 바보가 아니니까 얘가 얘기한 거를 10분 안에 이제 그걸 까먹을 수가 없으니까 그걸 까먹지 않고 한단 말이야. 하는데 뒤돌아서면 이제 까먹는 거지. 이게 얘네가 교육 방식이 좀 그래가지고 이게 장점도 있는데 단점도 확실하게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생각할 시간도 안 주고 기계적으로 조금 시키는 게 있어가지고 근데 지나놓고 보니까 되게 알짜 라이브러리 쓰는 거를 되게 많이 제공해주고 있더라. 제가 이제 보니까. 그래서 우리 FDP 설명회 하면 다 이제 그런 질문이 꼭 나와요. 이거 FDP 해가지고 나는 코딩하고 싶은데 이거 코딩 이거 배워서 할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저는 이제 FDP 수강을 하면 코딩은 못한다 라고 이제 말씀드리는 게 이 코딩도 약간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언어 배우는 게 뭐 제2외국어 배우는 거 똑같은 것처럼 익숙해져야 되는 거잖아요, 손에. 그리고 그 로직이 좀 머릿속에 들어와가지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써야 이제 그걸 쓸 수 있는 건데 이거는 사실은 그 라이브러리 어떤 알고리즘이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배우는 게 FDP거든요. 근데 파이썬 코딩은 그냥 가져가 쓰는 거야. 우리가 예를 들면 데이터 있고, 그냥 서포트 벡터 머신 해가지고 뭐 클래시피케이션 할 거야 라고 하면 그냥 그 라이브러리 가지고 와서 데이터셋 넣고, 그냥 런 누르면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거는 제가 생각하기에, 조금만 공수만 들이면 할 수 있죠. 근데 그 알고리즘 원리 이해하는 거는 조금 다른 게임인 것 같다. 그래서, 파이썬을 이번 기회에 좀 배우고 싶다고 하시면, 시작부터 뭐 이 툴이 됐건 아니면 뭐 국내에도 되게 좋은 거 많아요. 저는 다른 것도 이제 저는 종종 하나씩 수강하는데 그 뭐 어떤 업체 가서 말씀이 좀 그렇지만 요즘에는 되게 사설 강의 같은 거 되게 잘 돼 있어가지고 그렇게 패키지를 다 올려주고 걔네가 소스 코드를 다 올려준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구글 드라이브에다가 그러면 저는 이제 편취해가지고 걔네가 하는 것도 보기도 하고 이제 그러는데 그런 거를 해가지고 보시면서 이것도 공부하면 베스트긴 하죠. 근데 이제 바쁘시니까 그리고 통상 사람이 처음 먹은 대로 계획을 이행하기가 되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요거를 좀 빠르게 해보면 조금 좋지 않을까라는 게 제 이제 권장드리는 사항이고 그래서 한 뭐 이번 달이나 다음 달 정도로 해가지고 요거 2개 정도는 이수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인트로덕션이나 인터미디에이트. 그래야 조금 뭐라고 해야 되지? 여기에 조금 더 마음이 갈 수도 있죠. 왜냐면 다들 코딩은 하고 싶고 근데 뭐 여러 가지 제약 조건사 못 하고 있는 거니까.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요약해 보면 데이터 캠프가 나쁘지 않은 툴이다. 그리고 제가 그걸 써가지고 뭐 그런 것도 있고 사실 저는 이제 그 데이터 캐스트랑 메티스는 이용 안 해봤어요. 그냥 저는 데이터 캠프를 이용했기 때문에 그 데이터 캠프를 쓰는 걸로 매뉴얼을 썼고 내가 알아보니 데이터 캐스트랑 매티스가 훨씬 더 좋다라고 하시면 그걸로 수강하셔도 돼요. 그런 내용이고 이제 이 페이지에는 요거는 웹사이트에 있는 거예요. FDP 협회에서도 이 세 개를 비교를 해가지고 데이터 캠프, 데이터 캐스트, 매티스를 비교했는데 상대적으로 이용하기 수월한 게 데이터 캠프랑 데이터 캐스트다라고 이제 명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둘 중에 하나 선택해서 들으시는 게 훨씬 더 좋고 그래서 여기 이제 중간에 있는 데이터 캠프 해놓고 밑에 있는 요 그림이 FDP 협회 사이트에 들어가면 이게 딱 나오거든요. 데이터 캠프를 그러니까 온라인 뭐 수강하는 거를 클릭을 하고 거기서 데이터 캠프를 누르면 딱 요 화면이 딱 나와요. 그럼 이제 여기서 그 빨간색에 보면 중간에 When you complete
the classes submit the data camp certificate using this form 이라는 게 있거든요. 요거를 클릭을 하게 되면 밑에 있는 폼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나중에 이수를 다 한 다음에 반드시 요 링크를 따라 들어가서 제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요거 이제 온라인 강의 다 들으신 다음에 이 영상을 다시 보셔도 되고 아니면 요 유인물 들고 계시다가 표시해 놓으셨다가 아 맞다 그때 강사가 그런 얘기 했었지 라고 하면서 그거 꺼내셔가지고 제출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 밑에 있는 예시는 이제 데이터 캠프 관련된 예시거든요. 데이터 캠프를 이제 웹사이트 들어가면 이제 요런 인터페이스가 나와요. 그래서 요거는 이게 지금 3쪽이고요. 요거는 제가 지금 로그인을 해놓은 상태고 그래서 이제 화면에 뭐 웰컴 백 하고 이제 이름이 나오겠죠. 뭐 길동홍이라든지 뭐 이제 그런 게 나오고 이제 그 코스를 찾아가지고 클릭을 하면 그 Introduction to Python을 이제 Keep Making Progress를 눌러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수를 할 수 있어요. 요걸 누르면 뭐가 나오냐면 숏 강의가 나와요. 뭐 자기소개를 막 해요. 아, 나는 데이터 사이언스 뭐 이름이 뭐식인데 뭐 내가 만나게 돼서 반갑다. 사실 이게 자막도 나와요. 뭐 영어 자막도 나오고 한글 자막은 나오는지 모르겠다. 하여튼 여기 서브타이틀을 나오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해서 보시면 되고 얘 강의를 한 10분 내지 20분짜리를 들은 다음에 갑자기 이제 얘가 Let's Practice 이러면서 이제 화면이 딱 바뀌어요. 그 이제 바뀐 화면이 밑에 있는 화면이고 밑에 있는 화면에 그 왼쪽에가 이제 뭐 여기는 이제 뭐 create a list 그러니까 리스트 형식의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를 실습을 할 건데 밑에 나온 인스트럭션에 미션이 주어져요. 제가 이제 빨간 박스에 해놓은 거. 그래서 그 빨간 박스에 나온 얘기를 이제 오른쪽 까만색 화면에다가 쳐가지고 코드를 완성을 해야 돼요. 이제 그런 다음에 빨간색 박스 밑에 있는 run 코드를 누르면 이제 밑단으로 출력물들이 나와요. 내가 코드 짠 거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오류가 있으면 오류 메시지가 나오고 맞으면 출력물이 나오고. 이제 그래 놓고 오른쪽에 있는 이제 그 run 코드 오른쪽에 있는 submit answer이라는 게 있거든요. 보이시나요? 그 초록색 버튼. 그거를 누르게 되면 그 다음 장 맞으면 이제 왼쪽 화면이 나오고 그래서 뭐 축하한다라는 말 나오면서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자 라고 하면서 이 초록색 클릭을 넘어가면 그 다음 실습으로 넘어가게 되고 틀리게 되면 얘가 그 밑에 있는 그림 그 왼쪽 아래에 incorrect submission이라고 해가지고 뭐가 틀렸는지를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힌트를 조금 줘요. 아 이거 너가 틀렸으니까 이 힌트 가지고 다시 해봐 라고. 그러면 얘 가지고 다시 수정해가지고 반복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내가 진짜 모르겠다. 아 이거는 내가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 여기에 테이크 힌트라는 게 있어요. 그 왼쪽 밑에 지금 빨간색 박스 바로 위에 테이크 힌트 가로 열고 마이너스 30 XP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XP는 그 이제 이게 약간 좀 미션 퀘스트 깨면 우리 경험치 쌓이는 것처럼 이렇게 경험치를 좀 쌓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경험치를 돈 주고 사야 돼. 그래야 이제 그 경험치로 뭔가 뭐 다른 이제 좀 뭔가 유료 강의를 들을 수 있고 막 그렇거든요. 근데 이거 테이크 힌트를 쓰게 되면 마이너스 30 그 XP만큼이 이제 그거 돼요. 차감되거든요. 그럼 여기 힌트가 거의 그대로 나와요. 뭐 그냥 거의 뭐 그냥 이렇게 하세요라고 나오거든요. 그럼 이제 그거를 다시 넣어가지고 그 서밋 앤서를 누르면 되죠. 저도 그 몇 번 했어요. 오늘 그래서 오기 전에 뭐 되게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반복을 하시면 되고, 그럼 이게 이제 세트가 아마 강의가 꽤 돼요. 이게 뭐 그 20분짜리 강의가 뭐 한두 개 있는 건 아니야. 뭐 5개, 6개 넘나? 8개까지도 있나? 뭐 이제 그거를 다 들은 다음에 다 완료하게 되면 이제 이 과정을 내가 이제 이수를 하는 거잖아요. 이수를 하면 이제 아까 그 첫 번째 화면에서 이제 그 다음 장인데 5쪽인데 5쪽에 그 웹사이트 좌측 상단에 마이 프로그레스라는 게 있어요. 마이 프로그레스. 사실 이게 저도 이거 찾느라 되게 오래 걸렸어. 오랜만에 찾으니까 못 찾겠더라고. 그래서 제가 찾으면서 이렇게 해놓은 거니까 지금은 뭐 모르셔도 되지만 나중에 이제 이수증 뽑으실 때는 요거를 다시 한번 보시게 될 거고, 마이 프로그레스를 누르면 중간 화면에 이제 오른쪽에 있는 화면이 나오고 여기 중에서 이제 컴플리티드를 이제 누르게 되면 내가 완료한 강의 목록이 쭉 나와요. 이제 그런 다음에
C5를 누르면 내가 이제 완료한 강의들이 쭉 나오겠지. 그럼 내가 예를 들어 인트로덕션이랑 인터미디에 두 개만 했으면 두 개가 딱딱 뜨겠죠? 그리고 이제 그거를 누르게 되면, 만약 인터미디에 버튼을 누르게 되면 밑에 있는 화면이 나오고, 그 화면에서 그 오른쪽 중간에 있는 그 초록색 박스로 있는 Statement of Accomplishment 요거를 여기서 뷰를 누르게 되면 PDF로 출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출력을 해가지고 어디다 내냐? 아까 우리 그 두 번째 페이지에 있던 이쪽에 있던 그 서브밋 하는 여기다가 그 Certificate 1에다가 업로드를 눌러가지고 첨부해가지고 여기다 제출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이렇게 들으시면 아 그래 뭐 나중에 내가 가서 해보지 이제 이러시는데 막상 해보시면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어. 그래서 그거 하실 때 요 자료 보시면서 하시라. 그래서 온라인 수강은 최대한 빨리 하시는 게 좋다. 개인적인 추천은. 왜냐면 궁극적으로 뭐 FDP 하면서 파이썬 기본은 좀 하면 좋으니까. 우리 수업 중에는 파이썬 하는 건 없어요. 아예 코드도 나오는 적도 없어. 근데 뭐 혹시나 뭐 하시다가 모르는 거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알려드릴 수는 있죠. 네. 그렇고요. 그러면 이제 요거 유인물은 됐고, 다시 이제 스터디 가이드로 넘어가서 이 얘기들이 쭉 있거든요. 그 페이지 4쪽 위에 이제 4쪽 보시면 그 차트홀더 되려고 하면 FDP 시험이랑 온라인 강의 2개 이수를 해야 된다. 이 얘기가 써 있고요. 중간에 그 사이트 3개가 주어져 있고, 제가 설명드린 거는 데이터 캠프로 설명드린 거고, 저는 데이터 캠프랑은 완전 무관한 사람입니다. 제가 그냥 처음 했기 때문에 설명드리는 거고, 다른 거 하실 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 그래서 이제 여기는 설명이 쭉 나와서 요거는 딱 그냥 생략하면 될 것 같고요. 9쪽. 9쪽을 보시면 아까 제가 써드렸듯이 그 세 번째 줄에 80개의 문제 75% 객관식, 그 다음에 2개 내지 3개 세트 25% 객관식, 주관식 이렇게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테이블 써드렸던 거 그것만 숙제하시면 됐고요. 그 다음에 샘플 퀘스천에는 무슨 말이 써 있냐면 그 우리가 FDP 시험은 로그 계산하는 게 꽤 있어요. 로그. 뭐 로그가 몰라도 돼요. 지금 만약에 뭐 로그가 잘 모른다고 하면. 근데 이제 로그는 항상 여기 이제 밑이 있고 여기 이제 값이 있잖아요. 근데 아무런 말이 없으면 자연 로그 ln을 쓴다. 여기 이제 밑이 2인 걸로 쓴다. 그래서 이제 사실 계산기에 ln은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별 말이 없으면 로그는 ln으로 쓴다. 요 말이 지금 써 있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 10쪽. 10쪽은 이제 아까 잠깐 봤었던 토픽 1부터 토픽 9까지의 이제 내용들이 쭉 있고, 아까 우리 봤듯이 4에서 10%가 토픽 1부터 8까지고, 토픽 9가 25%에서 50%. 이거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쪽 보면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토픽 1이 지금 Introduction to Data Science and Alternative Data라고 토픽 1에 이제 그러니까 이름이 되어져 있고, 이 밑에 리딩 1.1, 1.2, 1.3, 1.4, 1.5가 있어요. 그럼 이제 우리 그 주황색 책 보면, 주황색 책, 두꺼운 책, 그 책에 토픽 1로 가보시면, 제가 이제 그거를 그대로 넣어놨어요. 토픽 1에 몇 페이지인지는 모르겠는데, 토픽 1 앞장에, 거기, 그 왼쪽에, 왼쪽. 거기 보면, 제가 이제 토픽 1 이름을 써놓고, 거기 리딩 1, 2, 3, 4, 아마 뭐 하나가 없을 수도 있고, 지금. 그게 이제 없으면 하나가 추가된 거거든요. 아무튼 이제 그런 식으로 리딩 링크를 걸어놨어요. 그러면 여기서, 좋다. 책을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게, 그 FDP 협회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 사라고 되어 있죠. 아마존 링크 걸어놓고 사라. 뭐, 그리고, 얘네들이
그러니까 제가 진짜 검색을 죽으라 해도 무조건 유료인 논문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근데 얘네들이 또 그걸 패키지해서 또 팔아요. 그래서 영상을 찍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사셔야 된다. 반드시. 그 불법 복제나 이런 거 하시지 마시고 이제 사신다. 그래서 뭐 이거는 나중에 카메라 꺼지면 좀 이제 얘기 나눠보는 걸로 하고요. 그래서 하여튼 뭐 원칙은 여기 링크 걸려서 들어가서 받을 수 있는 거는 다운받고 그렇지 않은 거는 돈 내고 사야 된다. 이게 이제 원칙이고요. 그래서 여기 지금 리딩들이 쭉 있는데 얘네 리딩이 바뀌어요. 이게 지금 직전 시험의 리딩 세트이기 때문에 여기서 얘네들이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어떻냐면 제가 설명회 시간에서 한번 잠깐 지나가듯이 말씀드렸는데 제가 처음에 이거 공부할 때는 진짜 헛소리하다 얘네들 왜 이거 가르치면서 왜 이런 내용이 왜냐면 저는 이제 대학원에서 수업을 다 들었기 때문에 들을 때 이런 것도 배웠고 저런 것도 배웠고 이제 다 있었는데 여기 이제 빠져있는 이제 루프홀들이 다 보이잖아요. 아, 왜 이 내용은 없지? 왜 이 내용은 없지? 왜 이 내용은 없지? 근데 제가 시험 볼 때는 그랬는데 제가 이번에 강의할 때 보니까 그 루프홀이 많이 채워졌어. 그리고 이런 것까지 들어왔어? 라고 하면 새로운 게 이제 여기들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제 느낌에 이게 새롭게 업데이트 되면서 분명히 또 얘네가 최신 몇 개를 또 이제 갖다 넣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 FDP라는 시험 자체도 좀 체계가 잡아가는 상태인데 조금 성숙되어 간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근데 이제 토픽 1에 있는 리딩은 잘 안 변해요. 토픽 뭐 1, 그 다음에 뭐 3, 4, 5, 6, 7은 거의 안 변하더라고요. 근데 2랑 8, 9, 요거는 좀 많이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토픽 1은 되게 재밌어요. 여기는 말 그대로 인트로여가지고 어려운 수식이 아예 없어요. 그래서 그냥 뭐 되게 가벼운 보고서 읽는 것 같은 이제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FDP 시험이 교재가 크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데이터 사이언스 포 비즈니스라는 책인가? 잠깐만요. 보자. 데이터 사이언스 포 비즈니스라는 책이 있고 두 번째가 An Introduction to Statistical Learning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두 개 교재가 있는데 첫 번째 데이터 사이언스 포 비즈니스 책은 엄청 좋아요. 수식을 잘 이해 못해도 여기 나온 책의 내용을 거의 한 8에서 90% 혼자 읽으셔도 공부를 조금만 하셔가지고 읽으면 이게 읽혀요. 되게 쉽게 잘 써 있어요. 그래서 얘는 좀 읽으시기를 저는 적극 권장을 드리고 그리고 얘가 거의 이제 우리가 토픽 1, 2, 3, 4 가면서 어떤 시스템이냐면 토픽 1이 이 책의 챕터 1, 2를 다루고 토픽 2가 이 책의 뭐 3, 4를 다루고 뭐 토픽 뭐 3이 뭐 얘의 4를 다루고 뭐 이제 뭐 그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이 책은 거의 다 커버하면 된다고 하고 이 책은 아마 다운받기 되어 있을걸요? 아마 되게 무료 다운로드를 받을 수가 있을 거예요. 거기 링크도 아마 걸려져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저는 그래서 얘를 지금 가지고 있고 저도 사실 이 책을 엄청 읽는 거죠. 저는 이제 강의를 해야 되니까 지금 이 책이 그래서 거의 다 외울 지경입니다. 저는 이 책을. 근데 되게 잘 써 있어요. 제가 이제 보면 볼수록 되게 잘 써져 있고 두 번째 교재는 확률 통계 관련된 책인데 이 책은 조금 어려워요. 제가 봐도 수식도 좀 어렵고 내용도 되게 통계 대가가 쓴 것 같아. 딱 봐도 되게 잘 쓰긴 했어요. 되게 표현 되게 좋다. 그러니까 이런 게 느껴지는데 좀 어려워. 처음 접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조금 쉽게 저는 설명을 하려고요. 얘에 써져 있는 노테이션을 따라가기보다 조금 더 제가 그냥 초심자들이 배울 수 있는 통계 그런 노테이션으로 제가 좀 변형시켜 놓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조금 설명을 드릴 예정이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거기 스터디북으로 돌아가셔가지고 보면 다 스킵하고 이제 15쪽 15쪽에
그 토픽 9 리스트가 쭉 있거든요. 되게 좋아요. 여기 나오는 논문들이나 보고서가 되게 내용이 알차고 좋아서 적극 읽어보시는 거를 강추드립니다. 근데 이게 아시다시피 제가 지난번에 이제 강의 들으셨던 분들도 초장에 좀 읽어보시라 했는데 당연히 안 읽어보시죠. 왜냐면 바쁘시고 여기 문 나가는 순간 이제 이건 잊어버리니까. 근데 조금 사실 이게 읽으면 진짜 별 내용 없어요. 별 내용 없다기보다 많이 어렵지 않아. 근데 그냥 이제 너무 이제 거부 반응이 들다 보니까 이제 안 읽게 되는 건데 그 토픽 뭐 9.1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정리가 되게 잘 돼 있어요. 진짜로. 여기가 이제 FSB라고 여기가 이제 되게 좋은 그 Financial Stability Board라고 해가지고 그 유럽 쪽에 있는 금융 규제 담당하는 이제 그런 국제 기구인데 얘네들이 되게 우수한 인력들이 되게 쉬운 랭귀지로 그 금융 쪽에 머신러닝과 인공지능이 적용되는 사례와 각종 나라별 상황과 회사별 상황 이런 거를 굉장히 디테일하게 다 써놨거든요. 이게 17년도에 나온 보고서임에도 불구하고 이 FDP 협회가 아직까지 채택하고 있다는 거 보면 이 정도 정리하기 쉽지 않죠. 제가 보면. 되게 정리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시험 목적이 아니고 우리 어차피 금융 쪽에서 이제 일하실 예정이면 지식 함양 차원에서도 이 정도는 이제 알아야 우리가 뭐 핀테크 요즘 뭐 이런 거 많잖아요. 다 뭐만 하면 핀테크, 뭐 인공지능, 머신러닝, 다 로봇 어드바이 다 갖다 붙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 얘기하려면 이제 요걸 알아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네. 그래서 나중에 시간 되면 여기 토픽 9에 있는 거를 조금 설명드려도 되고, 오늘 시간이 좀 남으면. 네. 그리고 이제 그 19쪽에 보시면 이제 그 개별 리딩에 대한 키워드가 박스로 주어지고요. 19쪽. 그 다음에 그 리딩에서의 러닝 오브젝티브를 정하고 그거에 대한 퀘스천들이 쭉 달려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우리 주황색 책에는 요거에 대한 답이 달려 있고. 근데 주황색 책에 키워드의 정의는 없어요. 근데 수업을 하다 보면 키워드가 이제 웬만큼 커버가 되고 그리고 제가 이제 복습 시간에 키워드 혹시 누락된 거는 이제 커버를 해드려요. 근데 이번에도 보니까 키워드에서 문제가 많이 나왔더라고. 그러니까 이 책에 없는데 키워드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뭐 키워드인지 아닌지, 그러니까 키워드는 아닌 것 같은데 얘네들이 이제 일부 약간 좀 희소한 그런 워드들을 갖다가 이제 키워드라고 넣어놓고 이걸 문제를 냈더라고요, 많이. 근데 이제 다행히 우리는 수업 시간에 키워드 정리를 한번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수업을 다행히 해가지고 괜찮았는데 혹시나 제가 놓쳤으면 이제 못 푸셨을 수도 있는데 하여튼 키워드도 잘 봐야 된다. 근데 키워드는 우리 책에 없고 제가 키워드는 나중에 혹시나 누락된 거에 대해서는 설명을 다시 드릴 예정이다. 그렇게 이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하면 그 스터디북도 이제 정리가 됐거든요. 혹시 뭐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그러면 다시 이제 제가 좀 빠르게 설명을 좀만 드리고 끝낼게요. 한 9시쯤에는 끝낼게요. 10쪽에 보시면 그 토픽 우리 1부터 9까지 있잖아요. 이 토픽 1은 진짜 뭐 별거 없어요. 개념 설명만 나오고 되게 평이해. 그래서 수업이 그냥 술술 흘러가요. 그런데 토픽 1을 시험을 문제를 푸시면 많이 못 풀어. 왜 그러냐면 내용이 평이하다 보니까 그 리딩에 있는 테이블이나 그림 같은 거를 좀 간과해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그런 테이블이나 모든 그림을 다 설명드릴 수는 없거든요. 이게 우린 주어진 시간은 토픽당 3시간밖에 안 되고 중요한 내용을 건드리면서 가야 되기 때문에 다 커버할 수 없는데 토픽 1이
굉장히 쉬운데 시험을 굉장히 못 봐, 사람들이. 왜 그러냐면, 이거 수업 시간에 안 다룬 단어들이 많이 나왔어요. 라고 제가 들은 게 후기예요. 왜 그러냐면, 중요 내용만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건데, 그래서 이제 토픽 1 같은 경우는 리딩을 반드시 읽자. 이제 그 전략을 제가 말씀드리고요. 이건 수업 시간 할 때 또 설명드릴 건데. 토픽 2는 뜬금없이 굉장히 어려워요. 갑자기 막 거의 뭐 중학생인데 갑자기 대학 수학을 가르치는 듯한 느낌이야. 제가 이제 보다 보면. 갑자기 토픽 2에서 막 딥러닝 A가 나오면서 뭐 그라디언트 디센트가 나오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뭐 아시는 분들은 이제 아시는 건데 처음 배우시는 분들은 토픽 2 듣다가 포기를 이제 막 하려고 해요. 이거 뭐야, 나 이거 딥러닝 뭐야, 나 그냥 이름만 들어봤지. 나 뭐야 이거 막 이러다가 이제 포기를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절대 그럴 필요 없다. 토픽 2에 나왔던 어려운 내용들이 또 뒤에도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가 순차적으로 얘를 이제 가야 되다 보니까 토픽 2는 제가 설명을 드릴 때 큰 그림 설명드리고 디테일한 거는 추후에 배우고 설명드릴게요 하면서 넘어가게 돼요. 그래서 혹시나 그때 궁금하시면 오셔가지고 카메라 꺼지고 여쭤보시면 되고, 일단은 목적상 제가 해보니까 토픽 2에 어려운 거를 하다가 약간 좀 버거워하시면서 좀 이렇게 포기할까 말까 하면서 이제 안 오게 되고 안 듣게 되고 그런 성향이 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토픽 2가 내용이 좀 어려운데 그 부분은 좀 숙지를 하고 계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토픽 3부터 토픽 3, 4가 이제 통계거든요. 확률 통계. 이게 만만치는 않아요. 이게 뭐 이공계 전공하시고 나는 좀 예를 들면 뭐 다른 글로벌 자격증 뭐 통계 퀀트 이쪽 뭐 많이 공부했다 라고 하시면 크게 뭐 그런 분들도 조금 버거워. 왜냐면 얘네들이 뎁스가 좀 있어요, 여기에. 그렇다고 또 이제 그런 문제가 안 나오느냐? 문제가 좀 나오거든. 그래서 3, 4는 조금 신경 써가지고 통계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나는 뭐 문과 전공했고 그래 나는 이번에 좀 머신러닝 인공지능 맛만 보려고 하지 내가 통계 공부를 하려고 이거 들은 건 아니다. 이런 마인드는 좀 곤란해요. 왜냐면 이게 시험 보신 분들도 어떤 분은 통계 전공자도 있었어요. 근데 그분도 통계가 어려웠대. 그게 이제 후기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어떤 문제가 어려웠는지 얘기를 들으면 그러니까 좀 제가 비싼 거야. 그러니까 제가 너무 나이브하게 생각해서 좀 그러니까 직관적인 문제들만 제가 이제 이렇게 가르쳤지 약간 좀 이제 한 번 꼬는 문제들은 설명을 안 드렸더니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이제 미스를 하셨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지난번에 어떻게 보면 시행착오 하면서 겪은 게 있으니까 이번에는 그걸 제가 이제 가르쳐 드릴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이제 이해하려고 하는 조금 의지는 좀 필요하다. 통계랑 확률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공부를 조금 해보자라고 하는 의지는 필요하다. 그거를 버리면 아마 이패스 코리아 후기 하나하나 읽어보시면 그런 말들이 되게 많이 써 있어요. 통계 포기하면 시험 잘 못 봐요 라고 써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공부를 하시라. 이제 그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 5, 6, 7은 뭐 새로운 내용이긴 하나 이렇게 막 아주 어렵진 않아요. 그 정도 경지에 올라가면 우리가 1, 2, 3, 4를 무사히 끝내면 5, 6, 7은 뭐 크게 어렵지 않게 해요. 크게 어렵지 않게. 왜냐면 그냥 새로운 개념이 나오고 그거에 대한 설명이 조금 나오고 이론이 나오고 뭐 이렇게 사이드로 이제 이렇게 들어오는 개념이지 막 코어하게 뎁스하게 들어가진 않거든요. 그래서 1, 2, 3, 4가 되게 허들이에요. 2, 3, 4. 소장이 그래서 절대 포기하지 마시라.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그게 또 애석하게도 12월 달에가 딱 그거야. 우리가 또 2, 3, 4를 한단 말이야. 통상. 12월에는 이제 또 뭐 술도 좀 드셔야 되고 바쁘잖아요. 막 약속도 있고 이제 한번 빠지기 시작하면 이거 에라이 모르겠다 이러면 그냥 넘어가는 거죠. 새해로. 그러면 이제 시험 볼지 말지 이제 고민하시고 이제 그런 악순환이니까 최대한 조금 신경 써가지고 앞에를 공부를 하자. 좀 마음 다잡으셔서 공부하시면 좋겠고. 8은 에식인데 에식은 말씀드렸듯이 리딩을 반드시 읽자. 이번에 리딩을 반드시 읽을 거예요.
제가 어떻게 시간을 내서라도 에스딕 리딩을 다 읽을 거기 때문에. 지난번에 리딩 안 읽었어요. 지난번 수업은 그냥 저거 딱 요 교재만 가지고 했거든요. 왜냐면 그렇게 하기에도 내용이 많아가지고 시간이 벅찼어요. 근데 그래서 리딩을 어떻게 할 거냐면 리딩을 읽어오시라고 하거나 그 자리에서 제가 좀 중요한 내용을 발췌해서 같이 읽어보는 걸로.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읽어오라고 하면 또 이제 여차여차한 이유로 바쁘시니까 통상. 이게 그리고 뭐 자격증 시험이 뭐 내 인생에서 뭐 중요하다면 중요하지만 사실 하찮게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차라리 나는 집에 가서 유튜브 하나 보고 쉬는 게 내 인생에 훨씬 도움 많이 돼. 나는 그거 쉬는 시간이 훨씬 더 중요해. 이제 그렇게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리딩을 최대한 여기서 제가 조금 같이 읽을 수 있는 방향으로 하고 추천드리면 그거는 하여튼 간에 한번 읽어보시는 걸로. 사실 지난번 수업 들으셨던 분들은 리딩을 거의 안 읽었어요. 뭐 저도 처음이어서 이름 코멘트를 못 드렸고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게 있었죠. 근데 이제 이번에는 좀 잘 읽어보자. 토픽 9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되게 양질의 보고서와 논문이기 때문에 반드시 읽자. 근데 토픽 9를 또 사야 돼요. 그래서 사는 문제는 하여튼 간에 카메라 꺼주고 해결해보자.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 정도 했고 제가 사실은 뭐 더 준비를 해왔거든요. 쉬었다가 조금 더 하고 가실래요? 아니면 그냥 가실래요? 좀 더 하고 가시죠 뭐. 제가 이거를 요즘 트렌드를 조금 제가 이제 저는 이제 인공지능 금융 쪽을 하는 건 아니고 저는 이제 전반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금융권 경력도 있고 뭐 자격증도 있고 이제 금융 쪽으로 적용하는 이제 뭔가 연구를 조금 하고 있는데 뭐 딴 것도 하고 있지만 이거 보면서 이런 날리지가 있고 그 다음에 FDP 과정을 얘네의 커리큘럼을 읽으면서 제가 이제 정립한 조금 사고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한 5분만 쉬었다가 한 20분 정도만 더 말씀 나누다 가시죠. 뭐 오셨는데. 그럼 5분만 쉬겠습니다.